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새벽 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현 시간 미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가 괜찮았었는데 반대로 미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한 1.2%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소한 보합세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실적주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특별 여행주의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주들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방송의 제목이었죠.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주를 모아가면 흥할 것, 테마주의 위험성은 2배로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특히나 이제 KG그룹주 설명드리면서 쌍용차 관련된 주들 중에 KG그룹주가 그래도 인수 가능성은 높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어도 시초가를 띄우고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모두 다 폭락을 했습니다. 한동안 재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이 절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급등하는 시즌이 또 오겠죠. 어쨌든 현재는 테마주가 그만큼 약세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건설 이렇게 뭐 악재가 발생한 것들 이외에도 로봇도 약하고 원전도 약하고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나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수 장세가 좀 연출이 됐죠.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2.5%대 큰 상승을 하면서 또 거래량도 좀 제법 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한 1.8% 상승을 했고 현대차가 지금 전인성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해 있죠. 전기차 부지를 뭐 확보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오랜만에 전장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 SDI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그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그쪽까지도 한번 뒤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LNF 뭐 실적 어느 정도 이틀 전에 실적 소개를 극대 했었고요. 전환이 될 것이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시장시에 나온다고 예상 추가하는 말씀드렸고 역시나 심텍, 대덕전자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3월 재테크 강의 종목들인데 뭐 그때 강의가 3월 19일 날 했으니까 그 이후로 모두 2,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신고가 나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도 이제 제가 에코프로비엠, LNF, 엔캠 이 세 종목을 추천드렸었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뭐 10%대 급등이 나올 거는 몰랐지만 저도 장초에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4.7% 제가 어쨌든 1대3 무상증자, 유무상증자가 나왔는데 물론 유상증자는 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용 목적이 M&A를 위한 자금 확보라고 이렇게 공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6월 말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았다. 그래서 더디게 올라갈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어제는 좀 눌러줬지만 오늘은 역시나 4.7%, 뭐 장중한테 한 5.4%까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엔캠 제가 이제 빠질 때마다 무조건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전해질 쪽은 엔캠이 좀 더 시세가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5.6%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에 이제 LNF를 담았고요. 그래서 막판에 좀 상승을 해서 한 0.7% 내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부터 좀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저 테슬라도 주가가 괜찮기 때문에 내일도 뭐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죠. 어저께도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안 서키트 뭐 이런 것들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코리안 서키트가 오늘은 한 5%대 상승을 했었고 BH도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해성 DS도 말씀드렸었죠. 해성 DS도 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택이 아침에 좀 많이 빠졌었죠. 한 마이너스 3%까지 빠졌었는데 당연히 자신 있게 매수를 했고요.
심택은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종가에는 한 2% 정도 현재 이제 수익 실현은 아직 안 했고 내일 상황 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일단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택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테카 같은 경우도 조정과 상승을 거의 실적 시즌에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또 단기간 한 2, 3개월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 치고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제가 뭐 LG전자, 후성 이런 실적주들도 다 수익을 냈고 오늘 같은 경우 나노신 소재로 한 6%, 6.7% 수수료 제외하면 7% 정도 수익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넷게임즈도 잠깐 그 회원님들 그 주식 토론방에 잠깐 뭐 이렇게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때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한 7%, 뭐 어쨌든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현재 뭐 30%가 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M&A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재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이 시작하고 지수 장세가 만약이라도 된다면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실적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주로 가는 수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적주들 중심으로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 어쨌든 오늘도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괜찮았죠. 전약 후강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1.8%, 코스닥이 1.4%,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일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잠깐 미국 증시를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우상향을 그렸던 국채금리 3배짜리 20년 국채금리인데 어쨌든 이게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오랜만에 기술주 중심의 QQQ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금융주들이 사실 오늘 실적이 좀 하회할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보합세 정도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뭐 농기계 쪽도 상승 중이고 원자재 계속 강하죠. 그다음에 유판 관련된 주도 강하고 소비재도 괜찮고요. 항공주가 델타 에어리언스나 뭐 이런 아메리칸 에어리언스 그룹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항공주는 그렇게 크게 시세를 안 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어쨌든 특별 여행 해제도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내일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 빅테크 기업도 무난하고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한 1.6% 정도 상승 중이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테슬라 오늘도 이렇게 상승 중이고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그룹 전기차 관련된 주도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이제 메타버스도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상승 중,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소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눌러졌는데 우리나라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뭐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시나 뭐 일봉으로 보건 주거공으로 보건 지수 장세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횡보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채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1.87%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기술주가 좀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물론 뭐 삼성전자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대형주 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선호하는 이제 시총은 한 1조대에서 3조대 정도 그 정도 한 중형주 정도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3조가 3.5조가 넘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웬만한 끼가 있는 종목 아니면 뭐 LG이노텍이나 뭐 DBI텍이나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가능하면 저는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뭐 LNF나 에코프로 BM까지는 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수 장세로서 좀 움직여 준다면 그러면 이런 PSK나 하나머티리얼즈, 뭐 LB세미콘, DB하이텍 같이 이런 종목들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동진세미케인 같은 경우도 사실 오스테미 플랜트 이후에 굉장히 큰 악재로 큰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거의 바닥에서 30% 정도 올라왔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소 지수는 마이너스 8.33%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100달러 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은 뭐 돈바스에 관련한 큰 이슈는 나오고 있진 않아서 좀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구리나 뭐 이런 금 가격도 소폭 뭐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옥수수, 대두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항목들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움직임이 뭐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농기계 관련된 주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TIM이 지금 현재 시외가에서 한 5%대 상승하는 거 정도 특징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보합세고요. 다만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약상승은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식스터디 8기 6월 반, 평일 반, 주말 반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5월 달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고요. 4월 반, 5월 반은 30명 다 마감됐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6월 반 같은 경우는 30명 중에 4명 신청하셔서 24자리 남았습니다. LG전자 전기차 충전해서 미래를 찬다. 이 뉴스가 사실 오늘은 가장 뭐 그냥 핫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로 모바일 비전, 그 LG 헬로 모바일 비전이 이제 상한가를 빠르게 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쨌든 신사업으로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아침부터 좀 나오면서 단독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재빠르게 그런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였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NG전자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LG전자의 마그나 전장이라든지 LG이노텍과 같은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렇게 사실 전장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LG전자를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물론 예전에는 좋게 봤었죠. 작년에 한 여름까지는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저도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실적도 많이 나왔고 드디어 뭐 카메라 그 MC 사업부라든지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태양열 모듈 이런 사업부를 다 정리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장 쪽이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LG전자도 좀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쨌든 월요일 이후에 괜찮은 흐름, 한 1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및 플랫폼 R&D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었던 좀 내용들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이나 LG이노텍과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과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는데 LG 계열사들 중에서 충전 관련 업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LG 헬로비전이 이제 상한가를 빠르게 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하는 흐름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모센스라든지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데이플러스 이런 예전에 뭐 전기차 충전주는 정말 많이 정리해드렸었죠. 그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 움직였다. 뭐 그 당시에도 아모센스가 대장주였었고요. 그다음에 원익 P&E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LG 헬로비전은 시총은 5천억대고 5천억대라서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매출액은 어쨌든 1조대 정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고 뭐 유보율도 다소 낮은 편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PBR이 좀 낮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실적주 측면에서 봐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 흐름 측면이나 이런 뭐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치고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1월 달에 한번 거래량 한번 터져주고 이 어저께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차트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도 굉장히 빠르게 갔죠. 10시 14분에 상한가를 간 이후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뭐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 에탄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빠르게 풀려버렸어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에탄올을 그런 주정 같은 경우를 좀 어느 정도 일부 그런 휘발유를 이제 좀 그 허용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한 번도 풀리지 않은 이런 종목, 상한가를 간 종목하고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갔는데도 중간에 풀렸다 다시 말았다 풀렸다 말았다 이런 종목들하고는 다음날 시세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로비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 달 사이 누적
그 수급을 보면은 기관 매수세가 다소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좀 많이 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부지를 낙점하려고 이제 뭐 미국으로 갔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현대는 엘라베마, 그다음에 기아는 조지아 공장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물론 꽤 오래된 재료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세 번째 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뉴욕 오토쇼 2022에 참석하기 위해 11일에 출국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뭐 현대차는 현재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에 아랫단에 있는 전장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다 무거운 종목들이어서 상당히 좀 못 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좋은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위아도 한때는 뭐 얼마 안 됐죠. 2021년 6월 24일에 11만 5천 원 찍고 현재 거의 반토막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슈가 전장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뭐 괜찮은 수익 한 8만 원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현대모비스도 고점 대비해선 거의 반토막 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죠. 오늘 목요일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랑 이틀 전에도 특별하게 이제 여행주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서인지 여전히 참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이런 22개 국가를 1단계, 영국 등 그 129개국을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 항공권 판매가 9배 넘게 늘었고, 현재 투어 상품 판매도 8배 이상 늘었는데 다만 국내 항공권 판매량은 좀 3%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주항공이나 이런 LCC 같은 데는 그렇게 장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갈 때 항상 대한항공보다는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가장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내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랫단에 있는 노란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리 종목인데, 말씀드린 대로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바닥 대비해서 15%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모든 악재가 반영돼서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인터파크도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노란풍선, 인터파크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어쨌든 리오프닝주들이 움직일 땐 오늘 엔터주도 많이 움직였죠. 하이브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한 6%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움직일 땐 여행, 화장품, 그렇게 엔터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신고가 흐름이 안 나오고 있는 이찬불이나 뭐 토니모니, 그다음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끼가 있는 종목들도 한번 내일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소형 건설사들이 좀 아쉬운 게,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10일이죠. 10일에 원희룡 그 국토부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건 뭐 당연히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뭐 이런 압구정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있었죠. 뭐 12억이 올랐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형 건설주에는 악재가 돼서 소형 건설주가 거의 이 시점 10일서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250만 원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다소 다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었죠. 보시면은 1분기 만에 연간 수주 목표 41%를 채웠다는 기사 때문인데, 보시면은 연간 수주 목표를 현대중공업이 26%, 현대미포조선이 42%, 뭐 대우조선이 47%,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STS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언급은 드렸었죠.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런 조선 기자재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끼도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아랫단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게 되면 정말 끝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 아무리 오늘 7%더 올랐다고 한들 지금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난 가격이죠. 5월 달에 비해서 그 정도로 하락을 했고,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매물대 벽에 또 부딪혀서 떨어지고, 뭐 업황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또다시 또 하락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선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물론 방송을 많이 했었죠. 저도 한 4월, 5월에는 방송을 했었고 그때도 저도 많은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종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가치주보단 성장주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TIM하고 조비 정도 농기계 관련된 주들도 여전히 뭐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30% 정도는 올라왔고요. 좋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1분기가 잘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농기계 판매량도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나 뭐 이런 비료 판매량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또 뉴판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 다만 최근에 30% 정도 올라온 것도 감안해서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IM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어쨌든 시혜가가 한 5%대 상승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인포뱅크나 텔레칩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은 움직였고, 제가 자율주행에서 대형주 중에서 항상 꼽는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장 쪽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저항이 크죠. 거기에 비해서 현대오토에버는 그래도 상당히 상향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 이렇게 6%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증시 분석도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재료, LG전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뭐 중국 관련된 주들, 상하이 봉쇄가 좀 더 완화됐다라는 기사 때문에 한국 상장 중국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중국주 같은 경우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가 AI 기술로 이제 그 전리선암 뭐 진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7% 상승을 했는데, 랩지노믹스는 2대1 무상증자 나왔을 때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고 저도 뭐 그 당시에 보유해서 이제 잘 팔고 나왔던 종목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랩지노믹스는 이제 진단 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실 진단 키트 관련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유전자 분석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도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미래 전망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렌텍, 배터리팩, LG전자 향 뭐 이런 재료들로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좀 체크해 봐야 될 만한 것은 일단 중국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거는 뭐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제가 파란색을 항상 제약바이오 체크를 해 놓죠. 제약바이오가 몇 종목 움직였고, 일단은 나머지 아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들, 실적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렌텍, 그다음에 신흥 SEC, 2차 전지 관련된 주죠. 2차 전지 관련된 그 부품주들 중에서 좀 아랫단에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상신 EDP,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에 캔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실적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10%대 상승을 했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지니틱스, 여기는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심방세동 그 관련된 기기가 FDA 승인을 받았다, 알고리즘이. 하여튼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한 9%대 상승을 했고, 외국인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실적 때문에 이제 삼형 엠텍까지 좀 움직였고, 아랫단에는 이제 나노신 소재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주로 오늘 장중한테 한 1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케어젠이나 이런 종목들, 물론 제약바이오는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게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1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3월 14일에서부터 4월 13일까지. 사실 저는 전혀 모르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을 매일 체크를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한 달 동안에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투자 위험 예고에 묶이긴 했지만 특별하게
큰 이렇게 제한은 없었죠. 뭐 3일가 뭐 단일가 거래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다음 날 급등을 해 버리면 바로 뭐 단기 위험이나 이런 걸로 묶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력들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굉장히 영리하게 주가 관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상승을 시킨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주죠. 그러니까 아래로 횡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정을 주면서 또다시 올리고 또 위로서 조정을 주고,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 상당히 쉬운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급등주들 중에서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5천억 대고요. 지금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고점 대비해서 좀 다소 40% 정도 하락한 가격대고, 매출이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 20% 이상씩 늘고 있죠.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이번 올해 전망치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 낮고 요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적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만 좀 들어와 주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도 거래량 터져주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일과 이번 주에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전장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론 배터리 관련된 주기도 하지만 전기차, 그러니까 즉 전장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사실 잘 못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잘만 컨트롤하면은, 잘만 매수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결 누적으로 봐도 기관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관심을 좀 갖는 종목입니다. 상신 EDP도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던 생각이 좀 나는데 1년치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30% 정도 낮은 가격이고, 시총은 2,330억 원, 보시면은 매출액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작년에는 좀 떨어졌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 유보율 너무 좋고요. PBR도 한 2%, 2.0 정도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비슷한 차트죠, 아까 상신 EDP.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이제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 상승을 했다. 기관 매수세, 이제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한 달 동안 들어오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총은 1,000억대로 좀 작은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좀 낮고 뭐 이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 좀 안 나오곤 있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터져줬고, 기관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종목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넷게임즈, 오늘 사우디 국부펀드 들어왔다는 장중 기사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고 저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쨌든 뭐 급등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거래량 실린 하한가기 때문에 이제 뭐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도 뭐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왔죠.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그다음 LG전자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센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LG헬로비전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고 내일 급등 흐름이 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지니틱스 정도.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보면은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오늘 조선주 쪽에 좀 많이 들어왔죠. 삼성중공업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YM, 농기계 관련된 주도 제가 3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메리츠증권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주식 6기 1강에서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배당도 좋고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6%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HDSD 엔진, 조선 관련된 주가 상승을 할 때는 항상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증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항공주,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완벽하게 낫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간질간질하네요. 그래서 막 계속 기침도 했는데 어쨌든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식 스터디 8기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이 뭐 횡보장 정도로 저는 남은 4월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4월 초에는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좀 어려운 장이었고 개별 장세였기 때문에 테마주를 잘하는 분 이외에는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실적 장세로 간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그래도 실적주들을 잘 매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항상 테마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꼭 테마주보다는 현재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는 그런 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